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하고 집값하고는 무조건 연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150년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천동입니다.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진짜 이 세 가지만 없으면 명당이 될 수 있다. 즉, 이 세 가지가 아파트를 망하게 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오랜 전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건의 컨설팅, 그리고 항상 제가 직접 땅을 밟아오고 그리고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절대 가볍지 않으니 끝까지 잘 들으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아파트든 주택이든 상가, 기업체, 음택이든 다 동일합니다. 어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요소를 미치는 그 첫 번째는요, 이 하늘의 개념에서 봤을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람은요, 기운을 흩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풍수라고 하는 말이 뭐죠? 장풍득수의 줄임말인 겁니다. 즉, 내 속에 있는, 내 공간 안에 있는 좋은 기운은, 내기는 이렇게 안으로 가두고 밖에서 불어오는 그 외풍은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풍인 거고요. 그리고 장풍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산세가 갖추어져야 되고, 그 산세가 갖추어지는 사이로 물길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물길이 내 공간을 잘 감싸 안아주고 어떤 그런 생명의 기운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장풍득수인 것이고, 여기서 장풍, 바깥바람을 막는다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공간 속에 머무는 그 좋은 기운을 흩어버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람이 부는 지역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죠? 바로 골짜기 사이에 있는 요 공간들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상도 지방에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그 필지들을 감정을 해드리고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땅이 더 좋냐 더 나쁘냐라고 평가를 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우열을 가릴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 이런 골짜기 사이에 있는 땅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주거용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든 동네든 잘 돌아다녀 보시면요, 유독 바람이 많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직접 밟아보시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 물론 좋은 바람 쿵쿵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온 자체를 해치는 그런 강한 바람들을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나쁜 바람은 꼭 피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땅의 차원에서 봤을 때 바로 건물 모양에 대한 겁니다. 왜? 사람이 생긴 대로 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만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건물, 이런 집도 생긴 대로 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도 반듯해야 보기 좋은 것처럼 집도 반듯해야 보기가 좋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런 네모난 그런 직사각형도 해당이 될 것이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그 건물의 모양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식 주거 공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는요, 정말 좀 다양한 그런 실험적인 그 건축물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예술적인 의미로서는 높이 평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의 원리로 봤을 때는 그 공간 자체가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간인 그 관공서와 공공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진짜 이상하게 짓고 정말 돈만 많이 들어가지고 희한하게 지어가지고 풍수적으로 좋지 않게 만드는 모양새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그 해당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간을 선택을 하실 때 그런 외적인 모양새, 반듯한 모양새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라라는 점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사람에 대한 측면이 있어서
단지 내의 막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내의 막힘. 특히 이제는 그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안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물론 보안이라고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중시하면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이죠.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이 딱 독립돼서 살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개인주택 같으면은 그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대단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라이빗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절대 어떤 프라이빗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원리와는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맹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질이 불여인화라고 말입니다. 땅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사람이 잘 화합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공간, 한 집 안에서도 기운이 잘 순환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순환의 차원은요 단지 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안에서도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산책로도 꾸며주시고 좀 더 자연 적용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보안이 확보되는 선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면은 분명 그 공간 자체가 훨씬 더 따뜻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단지들을 정말 많이 돌아다녀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짜 강남의 유명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 뿐만 아니라 정말 지방에 몇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까지도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하고 집값하고는 무조건 연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자라고 해서 내일이 부자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도 풍족하고 내일도 풍족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도 풍족해질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고 주거 공간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천지인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자연에 불어오는 대기, 우리가 구성하는 건물 모양,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 등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주거, 자연에 맞는 주거는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번의 생각이 더 나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